그럼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벡터와 벡터 스페이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서 간법이 정의가 되면은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가법, 간법,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이요. 그러니까 도트 프로덕트가 아니고 스칼라 곱이라고. 그러니까 벡터가 있으면 여기다가 어떤 실수나 컴플렉스를 곱하는 것을 스칼라 곱이라고 그래요. 혹은 스칼라 멀티플리케이션. 이렇게 되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그러고, 가법과 간법이 정의가 되고, 그러면 이제 벡터 스페이스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 여기에 우리는 에디셔널한 어떤 그 구조를 더 주는데 뭘 줬느냐 하면은 내적을 줬어요. 내적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A와 B를 A의 크기와 B의 크기, A의 크기를 그냥 A, B의 크기를 B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각을 코사인 시타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어졌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벡터, 기본 벡터, 단위 벡터, 3차원에서의 단위 벡터, 이것을 E1, E2, E3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그러면 각각의 벡터를 AI, EI 이렇게 기본 벡터의 합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리피티드 된 인덱스는 썸을 한다고 그랬어요. 1에서 3까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어떻게도 쓰여질 수 있다고 그랬냐면은, 이것은 summation AI와 BI의 곱의 합으로 쓸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적을 갖다가 정의를 했어요. 외적. 이것은 크로스 프로덕트라고도 그러고, 또 여러분 한글로 번역된 교재에서는 이걸 가위곱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있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는데, 좋은 번역이에요. 가위처럼 생겼잖아요. 가위곱. 하여튼 외적. 그래서 A 크로스 B. 이건 어떻게, 이거를 이제 A 크로스 B가 이걸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각각의 이 단위 벡터에 대해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우리가 정의를 해서 E1과 E2의 곱은 E3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 곱하기 이거는 이거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고, 그렇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순서를 바꿔서 E2 곱하기 E1 하면 뭐예요? 그러면은 이걸 이렇게 돌리면은 이렇게 나가겠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E3.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거를 그래서 간단하게 어떻게 썼었죠? 엡실론, 이거의 I스 성분은 IJK의 AJ BK, 그 다음에 이거의 EI, 이거의 I 성분은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해서 뭐를 증명을 했냐면은, A와 B와 BC의 곱과 A의 곱은, 이거는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냐면 B-C 룰에 의해서 주어진다 그랬고, 이것의 계수가 AC, 그 다음에 뭐예요? AC, AB 이렇게 표시를 내적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쓰여진다. 그 다음에 내가 증명을 안 했지만 이것은 어떻게도 쓰여지느냐 하면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은, A와 B의 외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같으냐 하면은 A, B를, 예를 들어서 A, B를 곱하면 여기에 수직한 A와 B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평면이 생기죠. 그 평면에 수직한 방향이 있고, 이놈의 AB의 AB의 A 크로스 B의 방향은
여기 AB의 수직한 A에서 B로 돌릴 때의 오른손 나사가 엄지손가락이 나가는 방향이고, 그다음에 그 크기는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면적과 같다 하는 게 이제 외적의 정의예요.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가지고서 이거를 뭐 증명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이 외적의 이 정의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뭘 쓰였느냐 하면은 엡실론 IJK와 엡실론 LMK. 여러분은 엡실론 심볼에 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너무 저항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그러면 이게 K와 K의 썸이 있어요. 반복되는 인덱스는 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324 빼기 1423. 그래서 델타 IL 델타 JM 빼기 델타 IM 델타 JL 이렇게 주어지고, 엡실론 IJK 엡실론 IJ, 이게 만약에 IJ 두 개 다에 대한 썸이 있고 K와 L이 다른 게 있으면 이것은 무조건 델타 KL과 같고 이것은 두 배와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이것의 증명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했지만, I하고 이거 뭐래? K를 갖다가 1, 2, 3에 대해서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써놓고, 뭐냐, K가 1일 때에는 뭐예요? 여기가 2, 3이거나 3이어야 되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래서 이제 I와 L이 같고 J와 M이 같으면 1이고, 거꾸로 I와 M이 같고 J와 L이 같으면 그때는 마이너스 1이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 아이덴티티를 간단하게 증명을 했어요. 이거는 훨씬 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벡터를 이제 뭐 저거를 갖다가 트리플 곱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걸 무슨 곱이라고 그러나, 이름을 안 붙였는데, 행렬식에 의해서 이것을 표시하는 방법은 A 크로스 B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쓸 수 있느냐면은 E1, E2, E3. 예를 들어서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A 크로스 B의 제1승분은 즉 E1의 개수죠. 그것은 뭐냐면은 여기가 K가 1이니까 여기는 2, 3이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2, 3 빼기 3,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뭐냐면 정확하게 이 행렬의 곱의 룰과 정확하게 같아요. 그러니까 E1이 있으면은 여기 A2, A3가 있고, 여기는 A2, B3 이렇게 빼기 이렇게 B2, A1, A1. 마찬가지로 E2를 할 때는 E2의 개수는 뭐냐면 A3 곱하기 A1 빼기 뭐냐면 B1.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A 크로스 B를 C와 이제 도트 프로덕트로 한 거예요. A 크로스 B 덧 C. 이건 뭐겠어요? A 크로스 B는 지금 이 벡터인데, 그렇죠? 여기에 이거하고 어떤 C 벡터하고 어떤 내적을 다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 결과는 뭐냐 하면은 이놈하고 이놈하고의 어떤 그 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놈 곱하기 이놈의 뭐라고 그랬어요? 이놈에 대한 프로젝션의 크기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C의 여기에 대한 프로젝션은 이게 되는데,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고 이 벡터의 크기는 뭐냐면 이게 면적이에요. right? 그러니까 이 면적 곱하기 이 높이가 결국 뭡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결국 이 평행사변형하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평행 그 육면체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 평행 육면체의 부피와 같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가죠? 네? 왜냐하면 이거의 크기가 이거의 면적과 같고 이거의 프로젝션은 높이가 되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것은 뭐냐면 어떤 성질이 있느냐면은 A도 B 크로스 C와 같아요. 이거를 갖다가 이런 관계식을 통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 평행 육면체를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뭐 다르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피를 봐도 똑같다 그런 이야기고, 이거를 가지고서 이거를 갖다가 이해를 하면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 C를 갖다가 내적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엡실론 IJK AJBK에 여기 CI가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Right? CI를 가지고 들어오면은 뭐냐면 엡실론 IJK 이거 뭐냐 굉장히 그 쓰임이 시메트릭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만약에 이걸 가지고 쓰면은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은 엡실론 IJK에 AI BJ CK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죠? 혹은 뭐 내가 이걸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 IJK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 한 이걸 갖다 이렇게 묶고 이렇게 곱하나 혹은 이렇게 묶고 이렇게 곱하나 똑같아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은 분명히 같은 거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가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하고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각자 그냥 해보시기 바래요. 그 다음에 벡터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기하학적으로 이제 정의하는 방법인데, 그러면 이제 특히 이제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벡터장을 디파인 할 때 이제 쓰는 방법인데, 주어진 뭐 하나의 벡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회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다룰 때에는 로테이션에 대해서, 회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것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와 Y를 좌표 평면에 이제 표시를 하면은 여기에 하나의 벡터로 이제 표시가 되는데, 코오디네이트를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만 좌표를 이렇게 좀 돌려도, 좌표축을 돌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좌표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수를 정한다는 것인데, 주소를 내가 뭐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그건 권력자가 바뀌면 뭐 주소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옛날 같으면 민주시대에는 그렇게 안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좌표축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소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 x, y라고 여기 있는 숫자 두 개의 x, y라고 하는 이 숫자에 의해서 이 점의 위치가 표시가 되는데, 좌표축을 돌리면 기준계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이 x, y라고 하는 넘버가 달라지는 거예요. 숫자가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져요? x는 요 x 프라임이 되고 y는 뭐냐 하면 y 프라임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위치라고 하는 벡터라고 하는 것이, 위치 p라고 하는 것이 좌표축을 돌리면 달라진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이걸 고등학교 때는 배운 적이 있나요? 기억이 혹은 1학년 때 배웠나요?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주어지냐면, 코사인 이걸 갖다가 요 각을 시타라고 그럽시다. 그러면은 코사인 시타, 사인 시타, 마이너스 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 예, xy 이렇게 달라져요. 그렇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거에 대한 증명은 굉장히 간단한데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각을 이게 뭐냐? 이게 시타가 아닙니다. sorry. 이게 x고 이게 x 프라임 축이니까 뭐냐면 이게 돌아간 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좌표를 뭐라고 그럴까요? 파이라고 그럴까? 이 각을 여기서부터 이 위치 각을 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길이를 갖다가 i라고 그러면은 xy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r 곱하기 코사인 파이 사인 r 사인 파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축이 이렇게 되면 이 x 프라임 축에서부터는 이 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파이 프라임이 돼요. 그러면 파이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 빼기 시타예요. 파이 빼기 시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r의 그러니까 뭐냐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r은 그대로 있고 좌표축이 돌아간다고 해서 길이가 늘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r 어떻게 돼요? 코사인 파이 프라임 r 사인 파이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r의 코사인 파이 프라임이 뭐냐 하면은 파이 마이너스 시타. 예? 이거는 r의 사인 파이 마이너스 시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걸 갖다가 코사인의 가법 정리, 사인의 가법 정리를 써가지고 전개를 할 수가 있다고요. 전개를 해가지고서 이 릴레이션을 쓰면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한 개만 해봐요.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고. 그러면은 이게 r의 코사인의 가법 정리는 어떻게 되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시타 플러스 그렇죠? 코코사사 사인 파이, 사인 시타. 그죠? 그러면은 r 코사인 파이는 이게 뭐예요? x. 이건 코사인 시타 더하기 뭐예요? 이게 r 사인 시타 하면 y예요. 그렇죠? y 사인 시타입니다. right? 같이 해서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x 코사인 시타 y 사인 시타 나올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나올 거예요? 이거는 y 사인 시타 플러스 x y 코사인 시타 x 사인 시타 마이너스 x 사인 시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온라인. 그래서 이거를 다르게 쓰면은 뭐가 나오냐면 이게 되는 거죠. 코사인 시타 x 코사인 시타 더하기 y 사인 시타가 이거고 x 컴포넌트 그다음에 하면은 요 컴포넌트가 돼서 이 식이 유도가 돼서 나온다고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더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은 그건 2차원에서 하는 얘기죠, 그렇죠? 2차원에서 하는 얘기인데 임의의 벡터 A xy 함수인 벡터 A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벡터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이 벡터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 개의 컴포넌트가 xy 함수예요. 오케이? 이게 뭐냐면 fxy, gxy 이런 두 개의 컴포넌트를 갖는 놈인데 요 f와 g가 뭐냐면 a를 갖다가 좌표축을 돌리면 마치 이 a의 컴포넌트는 이 위치 컴포넌트처럼 돌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을 새로운 좌표축에서 보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ax, ay라고 하죠. 그러면 뭐냐면 새로운 코디네이트 x 프라임과 이 y 프라임이라고 새로운 좌표축에서는 요거하고 똑같이 돌아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즉 여기에 똑같은 매트릭스를 쓰고 그다음 여기에는 ax, ay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그렇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돌아가면 그때 뭐냐면 이 벡터 장을 뭐라고 하냐면 벡터 필드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벡터는 뭐예요? 그냥 이런 숫자 두 개에 불과한 거고 벡터 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개의 컴포넌트, 3차원에서는 세 개의 컴포넌트. 그러니까 벡터들, 벡터 함수죠. 그냥 벡터 함수. 그렇죠? 벡터 함수인데 특별한 성질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회전에 대해서 이렇게 변환을 해야 그것을 진짜 벡터 장이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한 가지 이 매트릭스에 굉장히 특별한 성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요 컬럼들은 요거하고 요거하고는 뭐예요? 서로 수직이에요. 보세요. 이거 내적하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뭐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는 수직하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것도 수직해요. 똑같이 해서. 그렇죠? 내 말이 이해가 안 가는 사람?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는 수직하고 요것도 수직해요. 그 다음에 각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1이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요 컬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이가 1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로테이션을 사실은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3차원에서는 이런 짓을 하려고 하면은 각이 3개가 필요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역학을 아마 역학 2를 지금 배우고 있을 테니까 아마 배울 텐데 그러니까 3차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2차원에서 이제 3차원에서는 똑같이 해서 하나의 벡터가 있다고 그러면은 벡터라고 하는 것은 AX, AY, AG를 A1, A2, A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코오디네이터에서는 A의 ith 컴포넌트가 어떻게 주어지는 거냐 하면은 어떤 매트릭스 R이 있어 가지고 R, I, J, A, J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면 이건 J에 대한 썸이 있는 거죠. 그렇죠? 요건 뭐냐 하면 요거를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즉, 요 얘기를 이렇게 쓰는 거라고요. 알겠죠? 그러면은 요 매트릭스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i를 픽스하고 i는 뭐냐 하면 어떤 인덱스냐 하면 i가 1, 2라고 하는 것은 이게 i는 1, 이게 i는 2예요. 오케이? 이게 i는 1, i는 2. 이게 j는 1, j는 2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의 성질은 어떠냐 하면은 i를 픽스하고 j썸을 해도 즉 r에 i를 픽스하고 j를 제곱해서 더해도 이건 1이고 반대로 j를 픽스하고 i를 갖다가 r, i에 이걸 이렇게 해도 이게 1이에요. 오케이. 또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은 마찬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r, i, j, r, k, j 해서 j에 대해서 썸을 하면 이것이 뭐냐면 제로예요. 만약에 i와 k가 다르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i's 로하고 case 로하고 이건 뭐냐면 임의 두 개의 열 벡터가 수직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오케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얘기는 어떻게 쓸 수도 있느냐 하면은 매트릭스 프로덕트가 뭐냐 하면은 이건 어떻게 쓸 수 있는 KJ R J를 러닝을 하는 거니까 RIJ R 만약에 이것과 이걸 갖다가 바꾼 어떤 매트릭스를 트랜스포즈 매트릭스라고 하면 RT의 JK 매트릭스예요. 오케이. 행과 예를 바꾼 것을 뭐라 해? 트랜스포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트랜스포즈는 뭐냐 하면은 그걸 RT라고 그러는데 RT의 JK 컴포넌트는 R의 KJ 컴포넌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쓴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매트릭스 곱과 같다고요. J에 대한 썸은
저에 대한 쓰면 이것은 I란 매트릭스와 RT라는 매트릭스의 IK 성분과 같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각각이 뭐 1이고 이게 0이라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델타 IK와 같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이것이 바로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성질이에요. 즉 R이 어떤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R과 RT가 결국 1이고 1이라는 매트릭스고 유닛 매트릭스고 그 다음에 RT와 R도 유닛 매트릭스입니다. 이것이 로테이션 매트릭스를 정의하는 성질이에요. 뭐 이런 성질들이 이제 때에 따라서는 중요하게 쓰입니다. 그다음에 이 책의 노테이션을 설명을 하겠는데 R1이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R2가 있다 그러면 이거의 디퍼런스를 뭐라고 그러냐면 R의 어떤 경우는 이걸 갖다가 R1, 2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또 이걸 갖다가 R이라는 벡터라도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 책에서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디퍼런스 벡터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벡터의 디퍼런시에이션을 공부를 하겠어요. 지난 시간에 그 녹화가 안 돼가지고 조금 리뷰를 좀 자세히 하느라고 내가 천천히 했는데 혹시 여기까지 무슨 그 질문이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여기 보입니까? 괜찮아요? 오케이. 벡터의 디퍼런시에이션이에요. 벡터 미분. 혹은 미분 연산자 나블라라고도 있고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는 그냥 때로는 B라고도 읽을 때도 있어요. 혹은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어떤 벡터 연산자의 포멀한 데피니션은 dx 이거는 뭐냐 하면은 x로 미분하는 게 dx예요. 이렇게도 쓰고 dx 이렇게도 써요. 이것과 여기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dx, dy, dg. 이게 이제 그 3차원의 어떤 평탄한 3차원의 공간에서의 데피니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스칼라 펑션에 이렇게 작용을 했을 때 뭐가 되겠어요? 이것은 dxf, dyf, dgf라고 하는 것을 세 개의 함수를 성분으로 하는 하나의 벡터장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를 스칼라장이라고도 그럽니다. 그냥 함수를.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이제 로테이션에 대해서 불변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템퍼러처 같은 거. 자, 그런데 그런 그 스칼라에다가 이 나블라 오퍼레이터를 걸면은 이런 벡터장이 돼요. 벡터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레디언트, 그다음 발산을 배웁니다. 다이버전스라고도 읽어요. 이걸 그레디언트라고도 읽고 그레디언트 F 이렇게 읽어요. 이것은 다이버전스 예를 들어서 V라고 하는 벡터 필드가 있어요. 이미 V는 뭐냐면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는 거죠. V1, V2, V3라고 하는 세 개의 컴포넌트를 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정리되는 거냐면 이거는 이게 내적이니까 포멀리 이제 내적을 한 거니까 이거는 스칼라겠어요, 벡터겠어요, 이게? 스칼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뜻이 뭐냐 하면은 요놈의 x 성분의 요놈 dx를 vx
vx를 x로 미분을 하고 더하기 vy를 y로 미분을 하고 더하기 vz를 g로 미분을 해서 이걸 다 더한다. 그런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그리고 이걸 다이버전스 v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cur를 배워요. curl of v. 다시 말해서 이 나블 오퍼레이터가 v하고 외적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읽는다고요? cur이라고 읽는다. cur은 뭐야? 돌아간다는 뜻, 회전이란 뜻입니다. 응? curl. 어떤 데서는 이걸 로테이션이라고도 읽어요. 로테이션 V 혹은 curl V 그렇게 읽습니다. 이거의 뜻은 뭐냐면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의 아이소 성분이 뭐예요? 엡실론 IJK 그레디언트 J V의 K 이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위첨자하고 아래첨자의 구별은 지금 이 단계에서는 제가 플랫 스페이스에서는 우리가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카테시안 코오디네이트에서는 별 필요가 없어요. 근데 9번 조금 있으면 이제 내가 9번 좌표교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텐데 그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위아래 인덱스를 구별하는 게. 그렇지만 뭐 역시 아주 미니멀하게만 우리가 구별을 하겠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이제 배우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를 갖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싶으면은 이제 적분을 사실은 배워야 해요. 적분을 배우고 나서야 비로소 이 세 개의 특히 이 두 개의 뜻이 명확해집니다. 이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거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하면은 여기까지 하는데 질문이 있는 사람? 당연히 편미분이죠. X로 우선 여기서 편미분을 모르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오케이. 편미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의 뜻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이 그레디언트 F를 생각을 해보죠. 이게 무슨 뜻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DF라고 하는 것을 이걸 뭐냐면 F의 전미분이라고 합니다. DF는 무슨 뜻이냐면은 DXF하고 DX하고 더하기 DY 곱하기 DY 더하기 DG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DX는 뭐냐면 X 방향의 작은 양, DY는 Y 방향의 작은 양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포멀하게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은 DX라고 하는 벡터 도트 그레디언트 F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DF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나블라이프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만약에 D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DX, DY, DG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한다고 그러면 이 얘기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DX의 크기 곱하기 그레디언트 F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시타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뭔지를 알기 위해서 오히려 DX를 여러 방향으로 굴려봐요. DX라고 하는 것은 이제 F를 어떤 점에서 이제 미분을 하면은 그게 DF가 뭐 어떤 방향으로 있겠죠. 그레디언트 F가 어떤 방향으로 있을 텐데
지금 dx를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거를 이렇게 조금씩 변화시켜 보는 거예요. 이 작은 벡터가 dx야. 오케이?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이 dx를 취했을 때, 작은 양을 취했을 때 이게 최대가 되느냐,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right? 어느 방향이냐 하면 결국 dx를 쭉 돌리면서 dx하고 이쪽 방향하고 나란한 게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그레디언트 이 벡터의 뜻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어떤 방향으로인가 f를 갖다가 요 놈하고 그 주위의 한 점, 임의 한 점에서의 요거는 뭐냐면 fx고 요거는 뭐냐면 f의 x 플러스 dx예요. 그렇죠? 그 차이가 이거라고요. 데피니션이. 그 차이가 df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모든 방향 중에서 f가 제일 많이 변하는 그 방향에 그게 뭐냐면 이 그레디언트 f의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오케이? 요 놈하고 이를 비교해보고 요 놈하고 이 놈을 비교를 해보고 어느 방향으로 어느 두 점을 갖다가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최대가 되느냐, df가 최대가 되느냐 했더니 코사인 시타가 제로가 된다는 게 뭐냐면 이거하고 나란할 때,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이 그레디언트 f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df가 최대되는 방향이 그레디언트 f예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 그레디언트, 이 df가 제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 어떤 점에서 어떤 x 제로라는 곳에서 df가 제로가 된다는 것은 이게 제로가 된다는 것은 모든 방향으로 다 제로라는 뜻이에요. 언제 그럴 수 있느냐 하면은 f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을 때 이걸 갖다가 f의 방향 이 밑에서 이제 뭐 xy 방향이라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꼭대기점에서 보면 꼭대기점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도 별로 변함이 없잖아요. right? 즉 꼭대기점에서 그레디언트 f는 제로가 돼요. 그래서 df가 제로가 되고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방향으로의 그레디언트가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그 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제로가 된다는 것과 같다. 모든 결국 df가 제로라는 뜻인데 그것은 모든 방향으로 데리버티브가 다 제로다. 그런 뜻이에요. x 방향으로도 y 방향으로도 제로다. 그 다음에 이 발산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다이버전스가 뭐냐 하는 것은 나중에 적분을 배운 다음에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하겠지만 배우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한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다이버전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벡터 필드의 방향이 한 점으로부터 이런 어떤 그 방사형 방향으로 뭔가 나가는 게 있을 때 논제로예요. 똑같이 나가는 게 있을 때. 그게 그러니까 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피니티가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나가는 게 있으면 발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발산이 제로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가 제로냐 하면은 그냥 여기 모든 게 유니폼, 얘를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들어와서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발산이 없어요. 제로고 이게 논제로예요. 발산이 논제로. 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은 이게 돌아가는 게 있으면 벡터 필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게 있으면 돌아가는 모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면 컬이 논제로예요. 오케이?
이런 것은 컬이 있어요, 없어요? 돌아가는 게 없잖아요. 돌아가는 게 없으면 컬이 제로예요. 그래서 우선 다이버전스가, 그러니까 다이버전스 오브 V 이렇게도 쓰고 또 어떻게도 쓴다고 그랬느냐, 다이버전스 오브 V라고도 쓴다고 그랬어요. 이건 컬 오브 컬 V라고도 씁니다. 그런 정도 하고, 오늘 되도록이면 이제 뭐 다 끝냈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이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뭐 이제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구좌표계나 실린더 좌표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써야 되거든요. 문제의 성질에 따라서 점전화가 있으면 뭐 구좌표, 대칭성에 따라서, 그 다음에 뭐 라인 전화가 있으면 뭐 원통 좌표 이런 것들을 써야 되니까, 이 원통 좌표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그런 거를 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걸 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그레디언트인데, 스칼라를 미분을 하면 그레디언트가 되는데, 이거는 벡터 필드예요. 그렇죠? 그러면 벡터 필드인 그레디언트를 다이버전스를 취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뭐가 될 거냐 하면은, 다이버전스의 정의는 이건데 Vx가 뭐랍니까? dxf가 Vx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되느냐 하면, 첫 번째 이건 뭐냐 하면은 dx의 제곱의 f 더하기 vy가 뭐예요? dyf가 vy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dy의 제곱의 f 더하기 dg의 제곱의 f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더하기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라플라시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라플라시안이 이렇게 정의가 된다. 자, 보세요. 오늘 네 가지를 배웠어요. 이게 미분에서 그레디언트, 다이버전스, 컬, 라플라시안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각 좌표계에서 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한꺼번에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은 이제 컬처럴 shock을 받아요. 근데 그걸 이제 방지를 하려고 우리는 교과 과정을 짜기를 1학기 때 조금 이제 고되더라도 수리 물리를 먼저 시작을 해라.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우리는 수리 물리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봤죠, 그렇죠? 물리과 학생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본 게 심리적인 베리어를 확 낮춘다고. 한 번 다 봤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드디어 커브리니아 곡선 좌표계로 들어가겠어요. 곡선 좌표계의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구좌표계예요. 그건 뭐냐면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잡느냐 하면은, 여기 점이 한 P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한 개의 좌표로 잡고, 그 다음에 이 각을 이걸 XYG라고 그러면은 이 각을 시타를 또 하나의 좌표로 잡아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 수선을 내리면은 여기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된 벡터가 나오겠죠, 그렇죠? 요 놈의 요 각을 x축으로부터 앵글을 phi, 이 각을 어지뮤달 앵글이라고 그러고 요걸 폴라 앵글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시타, 그래서 요 놈의 요걸 편의상 그냥 로라는 걸로 표시를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은 요게 뭐예요? 로는 일단 R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면은
R 사인 시타가 로예요. 코사인 시타. 코사인 시타가 I'm sorry. 사인 시타가 맞네. 사인 시타가. Z는 R 코사인 시타고요. alright? 그다음에 로는 여기서는 그냥 보조적인 겁니다. 오케이? 중요한 거는 로지는 이제 보조적인 거고 중요한 건 R 시타 파이가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는 그다음에 이 x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로하고 이건 뭐예요? 코사인 파이죠, 그렇죠? 로 코사인 파인데 로가 r 사인 시타니까 r 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y는 r 사인 시타 로 사인 시타입니다. 사인 파이입니다, 그렇죠? 이게 y니까요. 이게 뭐냐면 로 뭐예요? 요거니까 로 사인 파이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가 r 코사인 시타 해서 요것이 뭐냐면 직교좌표계를 갖다가 폴라 앵글로 극좌표로 표시를 한 결과예요. 오케이? 이렇게 한 다음에 r 방향에 이거 r 햇을 정의를 하는데 r 햇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면은 이쪽 방향의 단위 벡터로 정의를 합니다. 오케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은 이 i라고 하는 벡터가 뭐냐면 i라고 하는 벡터는 요거 x, y, z라고 하는 세 개의 성분을 갖는 건데 요거 세 개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서 요 벡터는 뭐냐면 이 r 벡터를 r 방향으로 약간 변화시켰을 때 그때의 유닛 벡터예요. 오케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이 벡터를 r이라는 벡터를 r로 그냥 미분을 해서 그거의 크기를 취하면 돼요. 오케이? 그러면 이걸로 미분을 하면 r이 사라지겠죠. right? 내 말 잘 들어요? 오케이? 그래서 r 햇 벡터는 뭐예요? 불러보세요. r을 지우면은 어떻게 돼요? 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사인 그냥 적자. 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 시타. 이게 r 햇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타 햇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하면은 이 시타 이거를 시타가 변하는 방향 이쪽 방향이겠죠, 그렇죠? 시타가 변하는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예요. 알겠죠?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r 벡터를 시타로 미분을 하면 접선이 나오겠죠, 그렇죠? right? 그 접선 방향의 유닛 벡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면 이걸 갖다가 시타로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은 코사인 어떻게 여기는 코사인 여기는 마이너스 사인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크기를 갖다가 크기를 나눠줘야 돼. 그렇지? 그렇게 크기를 나눠주면 이 r만 빠질 거라고요. right?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써보면 되는 거죠. 사인 시타 하면 뭐냐면 코사인 시타 요걸 갖다가 그냥 시타로 미분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코사인 시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시타 사인 파이 하고 마이너스 사인 시타. 그 다음에 r 햇. 그 다음에 뭐예요? 파이 햇. 파이 햇은 파이 마찬가지로 해서 이걸 갖다가 이 r 방향에 파이가 변하는 방향으로 이쪽 방향으로의 유닛 벡터예요. right? 불러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나?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제로. 그렇죠? 그러면 요거 두 개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기 공통이니까 이걸 크기로 나눠주면 이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불러보세요. 마이너스 사인 파이 코사인 파이 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곡선좌표계의 이제 요 기본적인 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곡선 좌표계에서의 그레디언트가 뭐고, 다이버전스가 뭐고, 컬이 뭐냐, 그 다음에 라플라시아는 뭐냐,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내가 여기서는 그냥 정리만 간단하게 하겠어요. 그 유도 같은 것은 수리물리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오케이. 여기 다 보여요? 그쪽에? 괜찮아요? 응? 안 보여? 안 보이면 안 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은 R로 미분을 하면서는 길이야. R로 미분을 하면 이것은 길이로 미분을 하는 건데, 그 다음에 DR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R방의 길이죠. 근데 D시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각이에요. 네? 각이라고요. 이거는 길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시타 방향의 R 방향의 단위 길이, 길이를 표시하는 양을 예를 들어서 D, L, I 이렇게 표시를 오케이. 네. 일반적으로 R 시타 파이를 갖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일반화된 코오디네이트, 제너럴라이즈 코오디네이트,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그걸 갖다가 QI라고 부르겠어요. Q1은 이거, Q2는 요거고, Q3는 요거예요. 오케이? 그랬을 때에 이 I, 그러니까 우선 엡실론 I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합시다. 이거는 엡실론 I는 R을 QI로 미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단위 벡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응? 그냥 그러니까 R을 빼놓고는 시타로 미분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거는 단위 벡터가 아니잖아요. R로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단위 벡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I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바로 이 I를 이 I의 크기로 나눠줘요. 이렇게 해서 하면 뭐냐면 E1, E2, E3가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R 헷, 시타 헷, 파이 헷,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몰래? 여기 그래서 내가 미리 예를 들고 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이걸 갖다 그냥 Q2로 미분을 했다 그러면 Q2는 시타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의 Q는 일반화된 코오디네이트는 시타 아니에요, 그렇죠? R 시타 파이니까 두 번째 게. 그러면은 시타로 미분을 해봐요. 미분을 했죠. 그랬더니 R 곱하기 코사인 시타 코사인 파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뭐가 나왔느냐 하면 여기다가 R 곱한 게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단위 벡터가 아니잖아요. 단위 벡터가 아니라고. 뭐가 나와요? 요거 자체가 단위 벡터거든, 요게. 요거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하면 1이라고. 그러니까 이거의 길이는 얼마예요? 이걸 그냥 미분한 것은 길이가 R이라고. 그러니까 R로 나눠줘야 되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의 크기로 나눠주면, 그러면 여기 뭐냐면 E1, E2, E3가 이게 뭐가 돼요? R 헷, 시타 헷, 파이 헷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이놈의 각각의 크기들을, 이 아이의 크기를
크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HI라고 하겠어요. 앞으로 HI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GI라고 하는 거. GIJ를 또 뭐라고 디파인을 하냐면은 뭐 별로 쓸 데가 없긴 한데 나중을 위해서 GIJ는 뭐라고 디파인을 하냐면은 엡실론 I 엡실론 J 이거의 내적을 GIJ라고 하겠어요. 즉 QI로 미분한 것과 QJ로 미분한 것을 도트 프로덕트 한 게 GIJ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요 텐스를 요 행렬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메트릭 텐스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이제 얘기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자, DF는 일반화된 코오디네이트에서요. 그러면은 체인 룰에 의하면 DQI로 미분을 하고 DQI를 해서 썸을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DF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원래? 자, 그런데 DQI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요거는 뭐예요? 길이지만 요건 길이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길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HIDQI를 곱하고 HI 대신에 나눠줘야죠. QI로 이렇게 나눠주면 요거는 뭐냐면 길이가 돼요. 요거는 응? 길이를 아까 예를 들어서 R 같은 거 나눠준 걸 도로 곱해주면은 이게 길이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걸 갖다가 DLI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면 그러면 이 DLI의 계수가 뭐냐면은 이 계수를 그레디언트 F의 정의로 삼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레디언트의 Ith 승분은 이건 뭐냐면은 뭐예요? 이게 1 over HI의 DDDQI예요. alright?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DDR 그러니까 DR은 뭐예요? 이것은 그냥 DR과 같고 그레디언트의 시타 성분은 뭐냐면 1 over 시타의 길이가 얼마였어요? 아까 이놈의 그냥 미분한 거의 길이가 얼마냐면 R이었다고. right? 그러니까 그것은 R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H1, H2, H3가 각각 뭐냐 하면은 이것은 R, 1, R, 이건 R 사인 시타와 같아요. 오케이? 왜냐하면은 이거에 아까 그냥 파이로 미분한 거에 우리 이걸 파이로 미분한 것을 우리가 뭐예요? 뭘로 나눠줬느냐면 이걸로 나눠줬었거든. 그치? right? 무슨 여기 보세요. dr을 d파이로 미분한 것의 길이가 이게 뭐예요? h파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r 사인 시타였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r 사인 시타 sorry. 이게 r분의 1의 d 시타 이거의 파이 승분은 r 사인 시타의 d 파이예요. 그래서 이제 그레디언트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똑같은 얘기를 내가 하는 똑같은 얘기를 실린더 코오디네이터에서 해보세요. 숙제예요. 그 다음에
다이버전스를 정의를 하겠어요. V를 정의를 하면 여기에 이제 H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면 H1, H2, H3를 H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이것은 또 뭐와 같으냐 하면은 GIJ라고 하는 거에 디터미넌트의 스퀘어 루트와 같아요. 디터미넌트 오브 G 매트릭스의 스퀘어 루트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G는 뭐냐면은 여기서 뭐예요 이게? 서로 오소고날 매트릭스거든요. 오소고날 매트릭스고 그 다이아고날이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게 H1 제곱, H2 제곱, H3의 제곱, 0, 0, 0, 0, 0, 0 이런 매트릭스예요. 그러니까 다이아고날 매트릭스니까 이렇게 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도 간단하게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이버전스 V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 1 over H의 DI의 H의 V tilde I예요. V tilde I가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VI의 1 over HI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여기 I에 대한 썸이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걸 갖다 다시 풀어서 쓰면은 이게 H는 H1, H2, H3 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첫 번째 거는 H1. 그러니까 이게 H 분지 1에 여기 뭐가 되느냐 하면은 D1 H1, H2, H2 H3 V1 더하기 D2의 H3 H1 V2 D3의 H1 H2 V3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은 뭐냐면은 H1, H2, H3가 각각 뭐예요? 1R, R 사인 시타니까 이거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뭔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익스플리시트 집에 가서 써와요. 이거를. 응? 오케이. 그 다음에 발사는 이렇게 되고 컬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컬 V에 이거 아이소 성분은 마찬가지로 1 over H로 나누고 뭐냐면 엡실론 IJK의 DJ의 V tilde K예요. 근데 V tilde K가 뭐냐면 HK의 VK입니다. alright. 자, 여기서 JK에 대한 썸이 있어요. JK에 대한 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도 써야되느냐 하면은 E1 이것이 뭐냐 사실은 E1 엡실론 1, 엡실론 2, 엡실론 3 각각은 어떻게 써지냐면 H1, E1 이렇게 써져요. H1, E1이 엡실론 1이라 아까 정의를 했어요. E1, E2, E3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H1, V1 H1, V1 H2, V2 H3, V3 그 다음에 D1, D2, D3 이거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는 그냥 E1, E2, E3로 표시하고 싶으면 어떻게 쓰면 돼요? 이거는 여기를 E1, H1, E1 H2, E2, H3, E3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러니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편하게 나름인데, 그래서 나는 여기서 미니멀하게 v tilde i를 정의를 하고, 이거는 뭐냐면 여기 있었어요. 요걸 갖다가 v tilde i라고 썼어요. v tilde i. 요거를 뭐라고 썼냐면 v tilde upper component k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V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VI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아이들, 즉 이렇게 오소노멀하게 정의가 된 E 벡터 익스펜전에 대한 V 벡터의 익스펜전이에요. I는 1에서부터 3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해와야 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각각에 대해서 이걸 익스플리시트하게 한번 써보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레디언트라고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것은 라플라시안 F라고 하는 것은 뭐 H분의 1에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H분의 1에 각각의 V의 성분이 뭐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V1 대신에 저거를 집어넣으면은 어떻게 밑에 인덱스 H하고 위에 인덱스 H하고 뭐 인버스인데. 이거 아니다. sorry. 여기 있는데, I'm sorry. 밑에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VI가 뭐냐 하면 저기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I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1 over H의 DI의 H 곱하기 HI의 제곱분의 1의 그레디언트 I의 F예요. 오케이. 이거를 만약에 G로 쓰면 조금 더 보기 좋아요. DI의 스퀘어 루트 H의 뭐냐면 G의 IJ의 DJF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업 인덱스는 뭐냐면 인버스 매트릭스예요. 인버스 매트릭스는 뭐예요? 위첨자 G는 뭐냐면 인버스 매트릭스입니다. GIJ는 뭐냐면은 G 인버스의 IJ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G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H1 제곱분의 1, H2 제곱분의 1, H3 제곱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가면서 봐. 행렬을 최소한은 아는 거죠. 그렇죠? 응? 오케이.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은 시간은 이미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분은 못할 것 같고 미분만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어요.